초등학생 5, 6학년들이 한 1,000명 정도씩 생존 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한강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수면 흔들림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범위가 또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파동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교육부가 그 직접 협상할 대상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강버스의 그 항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이 서울시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관님도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매일 입만 열만 말하는 게 단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치고 나면 그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요. 특히나 이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교육청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하셔서 이걸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그 하루에 운항하는 횟수가 16번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목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3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행만 운행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급행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크고 잦은 이 파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장관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오셨죠? 네. 참 이 한강버스가 여러 군데를 다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섬 문제입니다. 이게 밤섬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은 이 한강버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처럼 이제 가끔씩 운행하는 경우들은 뭐 그럭저럭 괜찮으니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어 왔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버스가 본격화되면은 32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속도는 훨씬 더 지금의 유람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30분 안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주파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단체는 이 밤섬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수중 생태계에 대한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서울시와 장관님께서 하시기 전에도 뭐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졌다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보호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네, 따로 들어본 바는 없고요. 이게 한강버스가 운영되는 지점에 대한 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영향평가 과정에서 혹시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꼭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막 다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왜 이 설거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원망의 마음도 드실 겁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느려 터진 한강버스가 무슨 출근 시간에 이용하겠느냐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생존 수영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은 그 연결하는 고리들이 다 파손됐습니다.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요, 이 한강버스의 장점을 정시성이라고 홍보를 하길래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은 하고 출발은 하나 보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무려 23분이나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이제 밤섬에 대한 문제들, 저는 환경부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서울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지금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화면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속력 20노트라고 홍보했는데 17도 채 안 나오고 있고 정시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도 안 합니다. 해경과 VTS 협의했다고 말했지만 아까 답변 들으셨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버스 조달 자금이 무려 1,755억 6천만 원입니다. SH와 민간 기업이 51대 49%로 출자해서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수익 구조도 51대 49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49%의 투자금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달 금액 대비 고작 2.79%밖에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2007년에 시작했다가 2024년에 결국 다 망해버린 수상택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 비해서 한강버스는 50배가량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식회사 한강버스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서울시의 일이니 오세훈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서울 시민들은 그리고 뚝섬 선착장이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혹시나 어떤 사고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0.001%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드린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 해당 부처에서는 최대한 많이 검토해 주시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해주시고 저랑도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